우리 통일대박 코리아를 지금까지 2012년부터 줄기차게 선도적으로 말씀해 주신 신창민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대박의 비전과 실제 K드림의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신창민입니다. 이렇게 경사스럽고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춘곤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여러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그냥 인사드린다 하는 정도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 유인물의 26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요지를 거기 적어놨는데 26페이지에서 26, 7, 8 뭐 일단 이 자리에 섰으니까는 하루 종일 말씀을 드리더라도 부족하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일대박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홍익코리아에 무슨 연관이 있어서 같이 하게 됐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저도 이 통일대박에 대해서 쭉 이제 일을 해오면서 바로 지난해에 저한테 어떤 코리아라고 하는 월간지에서 저한테 그동안에 연구했던 거를 한 2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내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제가 홍익 개념을 여기다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경제적으로 잘 살려고만 통일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한테는 포괄적이고 원대한 그런 꿈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렇게 왔는데 마침 여기 홍익코리아 여기에 신백강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바로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다 하는 걸 이제 밝혀주시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그냥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경사스러운 홍익코리아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 이게 이제 홍익코리아가 이번에 출범을 한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했더니 금방 오는 질문이 그 홍익코리아라는 게 홍익대학교하고 무슨 관련된 단체냐 아니면은 철도공사하고 관련 있는 그 홍익재단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 이게 첫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다 좋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는 완전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역사적인 의미에서 통일 대박하고 잘 사는 문제하고 역사적인 문제하고 같이 이거를 어우러지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이념을 확립하는데 이 민간 띵크탱크로 해가지고 이걸 해나가려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서 보냈더니 홍익코리아 만세 이렇게 해서 이제 답장을 보내오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이 홍익 이념이라는 데까지 바로 이제 통일대박에서 가게 됐느냐면은 통일대박이라는 책이 이제 12년 전에 나왔고 그리고 이거의 토대는 2007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일 편익이라고 하는 페이퍼로 해서 발표가 됐던 겁니다. 그때까지는 통일 비용에 대한 논의는 많은데 통일이 되면 얼마나 잘 된다는 거는 하나도 나온 게 없으니까 전부 다 답답해가지고 그러시고 있었는데 마침 저한테 기회가 와서 통일이 되면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최초로 이제 편했던 겁니다. 또 사실은 통일 비용도 제가 종합적으로는 제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제 추산을 해낸 건데, 근데 그때는 언론에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를 않고 처음에 나온 액수만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부 놀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는 통일 못한다.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지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통일이 되면 얼마나 이득이 온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시 이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가 이렇게 통일되면 이렇게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잘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구조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근데 그걸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2012년에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책으로 해서 이제 통일하는데 들어가는 그 소요 자금뿐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거기서부터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구도를 밝혀낸 거가 바로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그 책을 내게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보셨어요. 제가 직접 드린 건 아닌데 혼자 공부를 하신 거라고. 그래서 2014년 정월 달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그 26페이지 거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통일에 대한 그 인식들이 그때까지는 통일이 필요하다 하는 거가 대략 53% 내외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에 이거 통일되면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리고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졸지에 82%를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때까지는 통일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거예요. 통일되면 뭐 좋은 거 누가 몰라 그러지만 부담스럽다는 뜻에서 이제 좀 머뭇했던 건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된다는 게 이제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그걸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 생각이 완전히 졸지에 바뀐 거예요. 이건 참 경전동지할 일이 생긴 건데, 근데 바로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서먹하게 생각했던 거는 부담감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건데, 이거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그 구도도 잡히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거는 대단한 거라는 걸 알면서 이제 국민들 생각이 바뀌어 가고 이제 시작했던 건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산주의 쪽으로 가고 싶어서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사람들 생각이 오히려 옛날보다 더 나쁜 쪽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44% 정도로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그게 문재인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거 뭐 잘 사는 거고 뭐 사는 거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는 망하게 생겼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는 오히려 그전보다도 더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 하면은 바로 지난해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거가 이제 44%, 그러니까 문재인 시대 지내면서 이제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으면서 여기에 더해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 옛날엔 불필요라는 거는 같은 이런 분석하는데 안 나왔는데 불필요가 3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김일성주의로 해가지고 통일하는 거 그냥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는 통일 반대가 오히려 30%가 됐던 건데 이제 새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합치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통일 대박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그냥 막연히 통일되면 잘 된지 누가 몰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석학들이 통일이 한국이 통일되면 이렇게 잘 될 거다 하는 거는 그 전에 이런 분석이 어디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거에 나온 거를 이분들이 보고 같은 경제학자로서 그걸 납득을 하고 그리고서 한국이 통일되면 이렇게 잘 될 거다라고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돼 있는 건데 그런데 통일이 되면은 정말 우리는 엄청나게 다른 세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흐름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우리 손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거저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기본 바탕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27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칙이 뻔한 얘기가 있냐. 물론 이렇게 되는 게 좋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이 단계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통일대박으로 가는 그 구체적인 길 이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냥 통일로 하면 잘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통일대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 바탕에 그걸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게 힘든 거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김일성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조금 한 발짝 더 알면 괜찮은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옛날에 있던 그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칼 막스가 그 훌륭한 칼 막스가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겠거냐고 일단 받아들이니까 일단 그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 아닌 거를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그걸 지적한 사람들이 명확하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려면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칼 막스의 허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많이 이렇게 발전돼 나간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필연적으로 공산주의화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를 빠뜨렸냐 하면은 생산하는 데는 노동하고 자본을 가지고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자본가의 힘은 더 세지고 보통 노동자들 힘은 그렇게 크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항하게 되면 그럼 너희들은 그만두더라도 여기 일할 사람 많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쭈그러드는 경제로 가는 이쪽으로 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빠진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기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에는 노동 자본이 있는 거는 맞는데 여기에다가 기술이라고 하는 그때의 그 상태의 그 배합이 돼야 이제 제대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이걸 빼놓고 보니까는 노동 자본만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는 자연적으로 자본주의는 자연적으로 그건 필연적으로 이건 공산화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건데 젊은 사람들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그게 기술하고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한마디만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자본주의 증서는 제일 앞서 나가는 건데 그럼 벌써 완전히 볼거스럽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월이 가면서 이 노동자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렵게 되고 거지화되는 게 아니고 포멀라이즈 되는 게 아니고 실질 임금이 더 올라갔거든요. 세월이 가면서. 그건 뭐냐면 기술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혜택이 자본가들한테도 가지만 노동자들한테도 가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올라갔던 거를 이 보통 사람은 모른다고요. 그거를 따지고 보면 간단한 건데 사실이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빨갱이는 나쁜 놈, 백날 얘기하더라도 납득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이 자본주의라는 건 이건 못을 떼고 김일성 또 이런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이 했던 거가 옳은 거라면 일단 주입을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하니까는 일이 이렇게 뻐그러지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대화할 때 그 칼 막스의 이론 자체에 제일 크게 그 구멍이 생겨 있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해주고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 이 부분 늘 밑바닥에 깔고, 그러고 통일되면 뭐 잘 되는지도 몰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독일처럼 하면 다 망합니다. 독일은 그 나름대로 워낙에 서독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견뎠지만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남북이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통일 후에 우리의 이 경제를 크게 이렇게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바로 저는 이 독일이 잘못한 거, 그거를 보면서,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나갈 길을 보면서 여기 이제 그 페이지에 이제 네 가지를 해놨습니다. 하면은 통일 직후에 10년 동안은 북쪽은 경제적으로 그 부분에 한해서는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 따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게 없으면은 독일은 그냥 한꺼번에 확 합쳐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수단을 할 수 없이 30년을 걸치면서 통일성은 5.5%, 7.5% 계속 내면서 아주 고생 끝에 그냥 좀 살게 되는 정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따라서 하게 되면 통일이 10년 만에 북한은 북한대로 따로 올라서게 하면서 남한은 또 동시에 같이 올라서는, 이게 도와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쪽에 생산하도록 실물 자본을 이쪽에 생산해서 보내주게 되면, 그 가운데 남쪽은 남한대로 이제 이펙티브 디맨드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가 같이 발전하는 거죠. 북은 북대로 발전하는 거고, 남은 남대로 발전하는 거고. 그래서 10년 후에는 남북이 다 같이 합쳐서 바로 미국의 다음가는, 1인당 소득이 미국에서 다음가는 이 대단한 나라가 되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홍익인간의 개념, 이거하고 이제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만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남북만 잘 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주까지만 잘 살려고, 그게 아니고, 옛날에 저 바이칼호에서부터 우리 결해가 처음 시동이 되면서 동서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크게 나갔던 것처럼, 그 모든 우리 결해들한테 다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잘해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그래서 홍익의 개념이 바로 우리 결해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우리 결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이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이거를 성취하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이 재력이 없으면 뭐든지 아무것도 안 보고 뭐고, 결과 가서는 경제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걸, 이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결해들한테도 다 같이 혜택해 가도록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는 다른 데 있는 나라들도 한국 이렇게 잘 돼가는 거를 부러워하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주 헐벗고 버리고게 있던 이거에서부터 먹고 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잘 된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보통 잘 된 게 아니죠.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1인당 소득이 우리나라에 80달러였습니다. 80달러. 80불인데 지금은 3만 5천에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땅바닥에서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거가 대단한 거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지금 부러워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서 통일 대박을 이루고, 그리고 이 틀을 따라서 우리 결애들한테 다 홍해 개념으로 해서 다 같이 잘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K-드림을 향해서, 뭐 한강의 기적 정도가 아니고 K-드림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거가 다 통일된 간의 일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해야 무슨 일인지 일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제가 1994년에 R 이론이라고 그러는 걸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요체를 말씀드리면은, 대북 정책을 아무리 날고기고 잘 이렇게 구도를 잡고 대응 전략을 잘해봐 아무 소용없다. 오직 통일할 수 있는 길은 북쪽에 있는 정권 잡은 사람하고 나머지 일반 국민들하고 분리시켜서 이 나머지 일반 국민들이 우리한테 같이 합류를 할 때, 그때라야 통일이 가능한 거지. 무슨 트럼프처럼 가서 뭐 몇 년 동안 잘해주면 뭐 베트남하고 잘해서 그렇게 해서는 100년 가더라. 그건 남북 분단으로 끝나는 거지. 그건 통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제발 덕분에 지금 통일 대박 영문본을 좀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한테 뭐 비엔트만큼 잘 살게 해주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이득 보려고 그럴 게 아니고, 일단 중국은 중공하고 대결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혼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힘겹게 그러는 것보다는 한국이 통일되고 한국의 자유민주 시장 경제 거치러 가는 나라가 되면서 강력한 나라가 되면은 또 하나의 미국이 여기 들어서는 거니까, 이 대중국 정책을 놓고 볼 때 자기가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같이 나눠서 하는 게 미국한테 무슨 이 방위비 조금 가져가는 거 그런 건 문제가, 우리는 그건 줘도 괜찮은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통일되는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분한테 주문하는 건데, 그게 바로 왜 미국이 그걸 해야 되는지 이 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통일인데 대박 완성의 길, 그거 이제 그거 영문본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은 생각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오바마 대통령은 옛날에 통일인 대박에다 영문본을 읽으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책이 나가면서 늘 이게 앞뒤가 잘 맞았습니다. 근데 그건 혼자서 해서 이제 그게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는 거지. 옆에서 뭐 보좌관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지고는 한두 개는 같이 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같이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됐던 것처럼, 근데 그때는 제가 운이 좋아서 바로 제 옆자리에 마이크 월더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 3, 4분 동안 이걸 설명을 하니까는 이거는 오바마가 봐야 된다. 다음 주에는 내가 어포인트먼트가 있는데 나한테 사인해서 달라. 그래서 줘가지고 직접 그게 오바마 손에 들어가고, 오바마 손에 들어간 거가 나중에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러니까 뭐 드레스덴 선언인지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찬동하고 그런 게 그 내용을 모르면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제발 덕분에 이걸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이번에는 손이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 책을 보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몇 부 가져왔으니까는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뭐 거기까지는 손이 안 닿는다 하더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가져다가
이 한글본뿐 아니고 이제 영문본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미국 아마존 출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지만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창민신이라고 영문 이름을 제 이름을 치게 되면은 이제 그걸 구독할 수 있는 이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우시면 저한테 이제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또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이렇게 돼서 죄송한데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통일 직후에 10년 동안은 경제적으로 한해서는 분리관리해야 된다 하는 이거가 제일 중요한. 그거를 안 하면은 그럼 독일처럼 그냥 헤매다가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이 저렇게 헤매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걸 피해가는 이런 구도가 우리한테는 다행히 나왔기 때문에 통일 대박의 길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있는 거가 사실은 이 통일 대박의 요체입니다. 뭐냐 하면은 북쪽에 필요한 모든 실물 자본,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실물 자본을 전부 남한에 생산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도와주기만 하고 우리는 아무 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거시경제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이펙티브 디맨드가 생겼을 때는 그거 따라서 생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생산하게 되면 그게 이제 소득으로 돌아가서 그게 이제 일부는 소비가 되고 일부는 이제 저축이 되고 이제 투자로 돌아가고 이런 거가 이제 선순환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바로 이 북쪽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실물 자본을 우리가 하는 거, 그거를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돈만 대주고 그 외국에서 사오게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하는 거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남은 남대로 발전하고 북은 북대로 발전하고, 요거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일본이 2차 대전 후에 완전히 폭사가 망했는데, 원자탄 맞고 먹어서 폭사가 망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천후의 기회가 한국의 동난이 일어나니까 한국에 필요한 물자를 전부 생산해서 이제 보내주느라고 갑자기 망한 나라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자유 시장 경제 이쪽으로 해서는 미국 바로 다음으로 가는 세계 제 2위로 가는 이런 나라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딱 제가 머리가 딱 베끼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해서 유효 수요가 있어서 디펙티브 디맨드가 있어서 저렇게 발전한 것처럼 우리도 북쪽에 해주는 걸 모든 걸 다 우리가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발전하고 저쪽도 발전하자. 근데 그걸 우리가 100% 다 할 수 없다 그러면 한 80%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부 생산해서 보내주고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특이한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수입하는 걸로 할 때, 그때는 남북이 다 같이 아주 우뚝 서는 나라가 되는 거고, 그리고 10년 후에 이렇게 합했을 때는 통일 당시에 남한의 1인당 소득보다도 더 높은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되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리고 김일성 일가의 구치체 사상만 해가지고서는 이건 전혀 희망이 없다는 건 당연히 너무 잘 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이 북한으로 자꾸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가면서 저쪽 민심이 우리한테 오도록 요거를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봤던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떨려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북한 사람들 다 내려오라고. 그런데 그건 몸으로 내려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 남으로 같이 합쳐져 가지고 같이 통일 이루고 같이 살자고 하는, 이걸 그냥 한마디로 다 같이 다 남으로 내려오라 하는 한마디로 했는데, 근데 바로 그런 자세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압박을 하면서 이거는 북한 주민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한마디 보탠 거가 바로 우리의 통일 가는 길, 이 R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오바마 대통령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갈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을 위해서 가는 길에 가급적이면은 될 수 있으면 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길로, 그러니까 뭐 내가 나한테 잘 보이면은 뭐 베트남만큼 잘 살게 해주겠다. 베트남만큼 몇 년 동안 잘 살게 해주는 동안 통일은 없다는 얘기거든. 우리는 통일 안 하면 이거 더 잘 될 수가 없어요. 통일을 하고 그 통일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두 가지 10년 동안은 남북이 분리해서 경제적으로는 사는 거 하고, 그리고 모든 필요한 피지컬 이 캐피털을 남한에 생산해서 갖다 주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제대로 될 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상세한 거는 일반적인 다른 걸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로 하고, 그런 뜻에서 이 네 가지를 필요 조건으로 이렇게 해놓는데, 사실은 여기 한 가지 더 열외에 있는 거를 하나 더 추가시킨다고 한다면은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일 대박으로 가는 이 길 내용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가 미국의 입장에서 본데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훨씬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래서 여기까지 주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